저는 학교를 되게 오래 다녔어요. 한 12년 정도 대학에만 있었고, 대학원을 처음에는 지원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근데 그게 카이스트 학생들은 대부분 다 대학원을 가거든요. 그게 약간 당연한 루트였어요. 근데 요거랑 굉장히 비슷한 게 이제 병원에 의대를 오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의대를 졸업하면 인턴 레지던트를 가요. 그게 약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내가 하는 거를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뭔가 내가 내 친구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아니면 잘못하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한테 욕을 먹거나 주변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해? 라는 소리를 하면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대학원을 가고 진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교수님 컨택을 해서 랩실을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려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 티켓을 끊었는데, 교수님이 어디냐 전화가 왔어요. 아니 지금 대학원 너 입학한다고 해놓고서 연구실로 출근을 해야지, 지금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당장 내려와라,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이 대학원을 가면은 내가 원해서 그 대학원을 선택한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봤어요. 내가 이 연구를 정말 하고 싶어갖고 대학원을 가려고 했나, 아니면 모두가 다 대학원을 가니까 나도 대학원을 쳐다보면서 이 중에서 그나마 내가 가고 싶은 대학원이 어딘지 찾아보고 내가 선택을 했나, 그걸 고민을 하다가 그 연구실 안 가기로 결정을 하고, 저는 이제 경영대 복수전공을 신청을 하고 학교에 1년을 더 남았어요. 경영학 전공을 해보다 보니까 이 매니지먼트에 좀 재미를 느끼게 돼서 경영대학원을 갈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정말 뭔지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총학생회 장단을 꾸렸던 친구들이, 걔네들이 이미 팀은 다 있는데 저한테 부총으로 와줄 수 있냐, 이렇게 들어가신 부총이나 총은 별로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부총 자리 이름만 이렇게 올려놓고 당선되고 나서 하고 싶은 일들, 이제 그런 것들만 이제 올려놓고 당선이 됐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은, 제가 어릴 때 이제 해외에 살았었는데, 해외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프렌들리니스가 되게 높은 그런 편이었는데, 카이스트는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한국어로만 되어 있고, 외국인 학생들 동아리 활동도 못하고, 학생회도 다 아무도 외국인이 없고, 할랄 음식이나 이런 음식들도 전혀 배려가 안 돼 있고, 그래서 내가 당선이 되면 그럼 이런 외국인, 약간 소외받는 이런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업체들을 좀 끌어들여 와야겠다. 투표권이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없었는데, 사실 없다기보다는 한 번도 외국인 학생한테 투표를 할 수 있게 열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국이 다른 학교들도 그런 케이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 회책부터 사회에서 쓰는 이런 글들을 영어로 쓰지 않으면 배포할 수 없게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영어로 동시에 이제 작업을 해야 되고, 학생 회칙도 다 영어로 만들고, 외국인 학생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했던 일들이, 카이스트가 캠퍼스를 이렇게 여기저기 조그맣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운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운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여서 국가에서는 이제 그게 방만 경영이다, 뺏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반환될 위기에 있었던 그 캠퍼스를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을 학생들끼리 같이 할 수 있는 약간 컨설팅 TF팀을 꾸려가지고 창업 석사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면서, 그분들은 성적 관계없이 입학할 수 있게 해주고, 매출을 높이 내고 있는 그런 회사 대표들이 와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면 학교도 좋은 동문들을 가질 수 있고, 학생들은, 그 대표들은 이제 수업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 이제 윈윈이지 않냐,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가지고 그런 과정도 생기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해 오다가 이제 군대를 저는 이제 갔어요. 군중기자로 미군 부대에서 생활을 했었고요. 이제 그 시기에 제가 의대로 오게 됐던 배경은,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이제 카투사는 이제 주말마다 집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나올 때마다 스타트업에서 무급으로 일하면서 할머니들을 위한 이런 서비스들을 하시는 이제 이런 스타트업에 있었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이쪽에 핵심 이해관계자가
의료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의료인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지만 되게 힘들더라고요. 만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의대를 들어가는 게 제일 어찌 보면 쉽게 만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다시 공부를 해서 의대로 편입학을 했었고, 그러고 이제 들어와서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할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바로 딴짓 할 사람들을 이제 모았어요. 창업을 좀 준비를 해보고 싶은데 예산 마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창업 활동하려면 그래도 뭐라도 해보려면 예산이 좀 있어야 되니까 같이 회의할 때도 맨날 사비 쓰기는 힘드니까. 네, 그래서 그때 도움을 받았던 게 이제 IHI고, 그래서 이제 IHI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위한 굉장히 좋은 이제 베이스 캠프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거를 충분히 더 잘 활용을 하고 잘 뽑아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지었습니다. 세브란스 암즈랑 피케어 활동 2019년에 이렇게 돼 있는 게, 그 암즈를 이제 같이 만들었고요.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지금 창업하러 많이들 나갔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워크스테이션을 만들었다가 다들 하고 싶은 것들도 다 다르고 비전들도 조금씩 다르고 하니까 저희가 사람이 하고 싶은 게 다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다 뿔뿔이 다 워크스테이션을 만들어서, 그래서 의대 워크스테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많아졌을 거예요. 근데 워크스테이션에서의 좋은 게 단순히 이제 이런 후원금만, 예산만 조금 마련해주는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감독을 해주시니까 뭐라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되게 많이 저는 좋았던 것 같고, 학교에서 이런 지원을 잘 쓰시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찾아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군대에 이제 있으면서 저 이제 하나씩 소거법으로 이제 접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경험해보면서 소거를 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로스쿨을 가면은 뭔가 정책을 건드릴 수 있고 하니까 내가 세상을 바꾸고 싶은 그런 방향대로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군대 경험을 보니까 제가 정말 꼭대기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것도 비슷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직접 운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로스쿨도 그때는 이제 접게 됐었고, 의대도 정말 마지막까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가는 게 맞나, 시간만 계속 허비하고 나오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는데, 의료라는 도메인을 이제 공부를 하고 나와서 꼭 의사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접하게 됐고, 그 전까지는 이제 의대 가면 당연히 의사가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건강에 대한 이런 도메인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대생으로서 대외활동, 창업 등 일반적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좀 쉽지 않았을 텐데 동력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와서 이제 동력이 뭐였나 생각을 해보면, 밖에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서 같은 학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제 이런 거를 보고 바깥 세상에 대한 그런 궁금함, 그런 게 좀 변화를 많이 이끌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IHI로 오면은 전공자들이 되게 다양하고, 근데 그 안에서 그래도 유사성이 있다면 뭔가 새로운 거를 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그래도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유사성을 가지고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되게 재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재미를 위해서 시작을 했고, 의대생 스페시픽하게 답변을 하면은 막 인기과가 있잖아요. 근데 인기과는 항상 변해왔는데 인기과를 쫓아간 사람들은 무조건 불만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쫓았으면, 그러면 뭐 이게 잘 안 풀려도, 금전적으로 잘 안 풀리거나 그래도 그게 그렇게 큰 불만사항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만약에 그 과가 갑자기 인기가 생겨가지고 금전도 따라오면 그냥 좋은 거고, 근데 그렇다고 그게 막 목적은 아니었으니까 막 요즘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러서 참 좋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뭘 선택하든 이제 배우는 건 있는데, 내가 나를 성장시키는 게 이 길이 지금 제일 최선일까? 이런 거에 고민은 항상 계속 있어요.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냥 다 버리고 시장을 막 쫓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가장 높이려고 하고, 근데 저는 약간 계속해서 뒤를 좀 돌아보는 편이어서 뭔가 좀 안전지대를 항상 만들려고 하고, 조금은 망해도 살아남을 수 있게 이런 고민을 항상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게 이거 안 하면 나 못 살 것 같다, 이런 게 있으시면은 창업하는 것도 괜찮은데, 아니면은 그걸 찾아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는데 그냥 나와가지고 창업을 하면 정말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약간 늪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빠져들어요. 호랑이 등에 이제 올라타는 느낌이에요. 내리기가 어려워요. 내리면은 내가 올라탄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수가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잘 고민을 하시고 창업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근육 이름으로 이제 창업을 했던 게, 할머니가 요양원을 가게 됐던 그 계기가 sarcopenia라고 근감소증을 앓게 되셨는데, 한번 넘어졌어요. 노인 사망률 1위가 낙상이거든요. 근데 왜 낙상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냐? 넘어져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넘어지시면 병원에 누워 계셔야 되는데, 누워 계시다 보니까 근육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방을 하려면, 그러면 이제 할머니 이런 IoT 장비를 달아서 할머니 건강 상태를 가족들이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을 시켜야 된다. 근육 회복시켜주고 운동 시켜줘야지 진짜 회복인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육 이름으로 회사를 처음엔 만들게 됐었던 거예요. 이 워크스테이션을 하면서 워크스테이션에서 오는 위기는 없죠. 근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는 위기가 정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는 워크스테이션에서는 학생들이니까 봐주니까 뭘 잘 안 내고 늦어도 넘어가 주는데, 사회에서는 늦고 이러면 과태료가 엄청 때려맞게 되고, 그리고 보고서 제대로 못 내면은 환수 조치라 그래가지고 지원해줬던 거 다시 다 뺏어가거든요. 계약서들도 다 하나하나가 좀 위기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고 대화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내가 힘들어도, 그리고 상대방도 대화를 포기하지 않아야지 이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들은 전부 딱 이 자리에서만 얘기를 하고 그 결정 우리가 여기서 내고, 그 다음부터는 그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들, 마음속에 있는 말들 그냥 다 던져라. 나도 다 던질게 하고 되게 치열하게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사전 공지를 계속 던져요. 상처받지 말자. 나도 상처 안 받을게. 혼자서도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와도 상처받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제가 그런 내적 의지, 동기를 잘 발휘해서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하면서 막 선배들이 다 이거 엄청 어려울 거다, 안 될 거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는데,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어 했는데 우리도 안 되네를 이제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경험을 하게 된 것 같고, 지금은 그래서 좀 피보팅을 했거든요. 운동에 대한 모티베이션 주기보다는 옆에 항상 주치의가 존재하는 그런 태블릿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게 하고, 그리고 좀 그 안에서 AI 의사가 운동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좀 자꾸 얘기를 해주는 방식으로 좀 바꿨어요. 약간 마인드를 좀 고치는 게 나중에 창업이나 그런 거 할 때 좀 더 도움이 될까?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들 볼 때 되게 놀랍다,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게 막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을 우리가 보지만, 반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망한 분들은 우리는 못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망한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게 진짜 정답이냐는 전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완전히 망하더라도 괜찮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강하면은, 그러면은, 학교 막 때려치고 나가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성향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하는 부분이 이제 사람인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같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함께할 수 있게 할까. 그게 굉장히 큰 고민이고, 지금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 자리에 왔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제가 부족함을 느끼는 게, 좀 어떤 법적인 부분을 저는 계속 부족하게 느끼고 있어요. 아주 이 계약서들이 그런 지속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는데, 제게 그 부분이 좀 약점이어가지고,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꾸 이제 밖에 나가서 그런 자문 잡아서 이제 얘기 나누고 자문 받고 하면서 이제 약점들을 좀 채워가고 있습니다.